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베스트 트레이딩맨 거래자들 진행의 도지은입니다. 4월의 첫 거래일부터 기분이 좋습니다. 시작이 좋다 이런 말이 있는데 과연 이 상승 흐름이 4월 내내 이루어질지 그리고 2분기 끝까지 이어질지는 저희 전문가님들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시면서 2분기 전략 어떻게 세우면 좋을지 고민 함께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 본 방송에서 제공해 드릴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주식의 가치나 수익률을 보장하고 있지는 않고요. 또 서울경제TV는 자본시장 통합법을 준수하고 있습니다. 1:1 투자 상담과 유사 수신행위 등 모든 불법 사항을 엄중하게 금지하고 있다는 말씀까지 전해드리면서 4월의 첫 거래일 저희 위원님과 함께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잠시만요. 네, 저희 목요일을 책임져주는 분이시죠. 허반석 위원님과 함께합니다. 위원님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위원님 의상을 보니까 또 봄이 왔다는 생각이 드는데 오늘 4월 첫 거래일 마무리가 됐지 않습니까? 네. 만우절이라고 하던데 전문가님 오늘 좀 거짓말 좀 하셨습니까? 제가 이벤트를 하면 안 되지만 제가 거짓말을 잘 못해서. 그렇군요. 네. 뭔가 놀리려고 했는데 재미가 없네요. 그래도 4월 첫 거래일 시작이 좋다 이런 이야기가 많은데 이 좋은 상승 흐름이 4월 끝까지 이어질지 많이들 지금 기대하고 계시는 것 같더라고요. 특히 오늘 수급이 좋아서 2분기부터는 좀 상승 랠리가 시작되는 게 아닌가라는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는데 전문가님 어떻게 보셨나요? 제가 이제 3월을 보내면서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3월 조정은 데크레센도, 상승은 크레센도라는 이야기로 3월 2일을 시작을 했습니다. 그렇죠. 그러면서 길어야 FOMC 회의가 있었던 16일, 17일 주간까지 길어야 16일, 17일 주간까지다라고 말씀을 드려왔는데요. 이제 4월을 시작하면서 바이든표 인프라 투자 계획이 발표되면서 글로벌 시장뿐만 아니라 우리 시장에도 위험자산 선호 심리가 조금 더 강해지는 모습이다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고요. 수급적인 측면에서도 코스피에서 금일 외국인들이 순매수가 5,700억 원, 그리고 코스닥에서도 외국인들 수급이 1,300억 원 이상, 그리고 코스닥은 기관, 금융투자나 연기금에서도 순매수가 장중 내내 좀 잘 들어와 주었던 그런 흐름이었습니다. 그런 긍정적인 부분들이 조금 오면서 함께 이제 외인들의 수급이 굉장히 긍정적이었다. 그래서 4월을 말씀드릴 때에는 이제 조정은 데크레센도, 상승은 크레센도 여전히 유효하고요. 그리고 4월은 테마성 장세에서 실적 장세로라는 슬로건을 한번 뽑아보았습니다. 네. 외인들이 오늘 수급적인 측면에서는 조금 시총 상위주로 쏠려 있는 모습이었습니다. SK하이닉스에서 순매수가 3,400억 원, 그리고 삼성전자에서는 3,000억 원 이상 순매수가 들어왔는데 뭐 장중에도 그렇고요. 장 마감까지도 그렇고 외인들의 수급 중에서 SK하이닉스와 삼성전자로 쏠린 외인들의 순매수 비중이 적어도 97, 8%까지 올라가지 않았을까라는 그런 추정치가 나오고 있습니다. 비록 오늘 시장 같은 경우에는 바이든표 인프라 투자 계획, 그중에서도 반도체 섹터에 조금 집중된 모습들도 있었고요. 업체별로, 기업별로 시총 상위주로 쏠림은 있었지만 다시 말씀드리지만 2월부터 백신 공백기는 매직 구간이다. 3월 길어야 16, 17일까지 조정은 데크레센도, 상승은 크레센도다. 그리고 오늘 4월 1일 시작하면서 테마성 장세에서 이제는 실적 장세로 그렇다 한다면 실적이 좋은 기업들 중심으로 수익 극대화를 일구어야 하는 4월, 5월이 될 것이다 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제부터 잘 짜여진 포트폴리오를 가지고 일찍 팔아버리기보다는 실적 확인을 꼭 하시고 충분한 상승률을 누리시는 포트폴리오를 여러분들 하나하나 다 가지고 계셔야 된다. 왜? 2월 달부터 매직 구간이다라고 말씀을 드려왔기 때문에 네. 거기에 대한 결실을 꼭 실적 장세에서 얻으실 수 있다. 그리고 시장 수급도 상황도 글로벌 지표도 잘 여건이 조성이 되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확실히 4월 1일부터 어떻게 이렇게 또 마치 짠 것처럼 시장의 흐름이 달라지고 있는 모습들 시장에 참여하시는 우리 투자자분들은 바로 느끼셨을 것 같은데요. 이렇게 시장에 대해서 다시 한번 짚어주시고요. 앞으로는 상승이 크레센도로 올라올 것이다 이런 이야기를 해주시면서 2, 3월간 조정장을 겪었던 여러분들 박스권에 갇혀서 답답해하셨던 분들에게 숨통이 트일 수 있는 기회가 오고 있지 않나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런 기회의 장 속에서 여러분들 노란톡 활짝 열어두고 있습니다. 서울경제TV 배트맨 검색하시고 들어오시거나 QR코드 통해서 입장 가능하니까 많은 참여 부탁드리고요. 벌써 이렇게 시간이 정말 빨리 지나가고 있다 이런 생각이 들고 있는 와중에 오늘도 이슈를 좀 체크를 해봐야겠죠. 4월의 첫 이슈들 함께 만나보시죠. 네, 오늘은 4월의 첫 거래일이었던 만큼 가시화되면서 앞으로 4월 증시 그리고 넘어서 2분기 우리 시장은 어떻게 변해 갈 것인지 어느 쪽으로 방향을 틀고 있는 것인지 자세하게 시장 이야기를 좀 더 분석을 해보고요. 두 번째는 오늘 시총 상위 종목들 흐름이 굉장히 좋았다고 저희 위원님께서 말씀을 해주셨죠. 그중에서도 개별 이슈가 있었던 SK이노베이션 이슈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 이슈는 사실 시장 이야기이기 때문에 조금 더 자세하게 저희 허반석 위원님께 시장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외국인들의 매수세가 들에 좀 몰리면서 지금까지는 시장에서 주도주 자리를 좀 빼앗겼었던 반도주라든지 실적주들이 이제 우리 시대가 다시 돌아왔다라는 걸 좀 알리는 그런 신호탄 같은 하루가 아니었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확실히 경기 회복 기대감이 계속 지속이 되면서 SOC 관련된 종목들은 쭉 올라왔잖아요. 그럼 이제 이 바톤을 반도체한테 넘겨주는 건가요, 위원님? 시장 어떻게 보시나요? 업종이나 주도주, 가치주, 성장주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하시는데 네. 이 모든 것들을 조금 아우를 수 있는 단어 중에 하나가 순환매 장세라고 표현이 또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한쪽에서 쏠림으로 가는 시장이 시총 상위주가 지난해 11월, 12월부터 시총 상위주 중심으로 특히 삼성전자, SK하이닉스, 현대기아차, 자동차, 차화정을 중심으로 11, 12, 1월 초 중순까지 우리 지수를 끌어당기면서 강한 상승이 왔기 때문에 그 주인공들이 잠시 1월 중순, 2월, 3월 말까지 좀 쉬웠던 장세입니다. 그 이후 그간 동안에 조정을 받을 수 있는 이슈들이 많았습니다. 선물옵션 동시 만기일부터 FOMC, 미국 국채금리, 그리고 CFD 계좌에 대한 청산이 3월 29일까지 되어야 했던 부분까지도 우리 증시의 발목을 잡을 수 있는 변곡점, 변수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하지만 이제부터는 그 순환매 장세 이후에 많이 오른 종목들은 조정을 깊이 받았다면 다시 한번 추세 저점에서 상승을 꾀해볼 수 있고요. 쉬었던 종목들이 올라가는 거지 뭔가 어느 업종에서 이 업종으로의 완전한 바통 터치라고 보기까지는 아직은 무리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제 5월 정도에 FOMC 회의를 쉬고 6월 FOMC가 기다려질 텐데 그때까지는 뭔가 완연하게 추가 기울었다라고 이야기하기는 조금 섣부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4월 증시를 말씀드릴 때에 이제 시작입니다. 테마성 장세에서 실적 장세로라는 말씀을 드렸고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보궐선거 그리고 대선까지도 앞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가장 핫한 주간일 것 같아요. 서울시장 보궐선거가 끝나면 테마성 장세, 테마로 움직이고 수익이 강하게 몰렸던 그런 기업들에 대해서는 조금 조심을 하셔야 되고 이제 기본적인 모멘텀으로 넘어가서 실적 장세로 넘어갈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를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종목 선정을 할 때 탑다운 방식으로 종목을 선정해 보시면 어떨까라고 말씀을 드렸고 첫 번째로 산업과 시장이 성장하는 섹터, 두 번째로 매출과 영업이익이 증가하는 섹터, 그리고 미래를 이끌 모멘텀, 성장 동력이 어떤 것이 있을까에 대한 부분들을 한번 보시고 또 하나는 현 구간에 그 기업의 고유 이슈나 가격적 매력이 있는 기업들을 보시는 방법으로 탑다운 방식, 성장하는 산업과 섹터를 보고 위에서부터
집중적으로 어느 한 기업을 고르기까지 이러한 툴을 좀 기준을 세워놓고 보시면 어떨까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지난해 12월부터 강조드렸던 섹터를 한 번 더 다시 읊어드리면 반도체 섹터 말씀을 드렸어요. 소부장하지만 저는 장비, 소재, 부품, 후공정 이러한 순서로 좀 보시면 어떨까라는 말씀을 드렸고요. 그 이후에 말씀드린 섹터가 스마트폰에 액정이 들어가니까요. OLED, 폴더블 폰, 그리고 폴디드 줌 카메라 이렇게 세분화시켜 보실 수 있을 거고요. 그 이후에는 친환경 신재생 에너지가 일정 부분 2, 3월 동안 조정을 받았으니 어느 정도 추세 하단에서 접근할 수 있는 기회를 노려봅시다라는 말씀으로 수소, 2차 전지, 태양광 말씀을 좀 드려왔습니다. 그 이후에는 금리 인상 관련해서 은행과 증권업종을 말씀을 드렸죠. 마찬가지로 신한지주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고요. KB금융 꾸준히 추세선 안에서 등락을 거듭하고 있으니 너무 높게 들어가기보다는 조정을 기다려도 나쁘지 않을 기업입니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그 이후에 마지막으로 건설업종을 말씀드리고 있는데요. 공공에서 민간 중심의 분양을 시장에서도 좀 원하고 있는 것 같고요. LH 사태라고 해야 될까요? LH 투기 의혹이라고 해야 할까요? 그러한 부분으로 인해서 민간 공급 주도가 다시 되살아날 수 있다라는 부분들이 조금 전망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렸던 반도체, 스마트폰, 친환경 신재생에너지, 금리 인상에 따른 은행과 증권업종, 그리고 건설업종까지 이렇게 너무 빠른 순환매보다도 올 한 해 제가 읊어드렸던 이 섹터 안에서라도 매출과 영업이익이 증가하는 기업과 현 구간대에 가격 전략이나 이슈가 있는 기업들 중심으로 추세 하단에서 잡아서 어느 정도 수익 극대화를 이룰 수 있을 때까지 수익 극대화를 향해서 진득하니 지켜나가는 전략도 4월 시작하는 지금 즈음에는 어느 정도 포트폴리오가 완성되어 있으셔야 한다라는 말씀을 좀 꼭 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래서 3월은 지루하시겠지만 조정은 데크레센도, 상승은 크레센도, 그리고 4월은 테마성 장세에서 실적 장세로라고 강조를 드리고 있고요. 이제부터는 달러 강세가 나타나더라도 그러면 수출 기업에는 좋은 일이 될 수 있으니까요. 그래서 시장의 흐름을 탈 수 있는 포트폴리오, 매출과 영업이익이 증가하는 건강한 포트폴리오. 그래서 시장의 흐름을 탄다는 의미는 적절한 포트폴리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매출액과 영업이익이 증가하고 있는 추세가 무너지지 않은 건강한 포트폴리오, 이렇게 적절한 포트폴리오, 건강한 포트폴리오를 갖고 있다면 앞으로 국채금리가 보도되는 바에 의해서 발작한다라고 했었죠. 불쑥불쑥 튀어나오는 조정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앞으로도 테이퍼링에 대한 시그널이 좀 더 강하게 나온다던가 국채금리가 또 한번 발작 일으킨다던가 외인들의 수급이 금리 상승과 달러 강세에 의해서 빠져나간다던가 그러면 시장의 움직임에 의해서 차익 실현이 나오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불쑥불쑥 튀어나오는 조정에 견딜 수 있는 방법은 적절한 포트폴리오와 건강한 포트폴리오가 이러한 불쑥불쑥 조정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앞으로 4월부터는 나의 포트폴리오, 일정 부분 안정적인 포트폴리오를 가지고 수익 극대화의 발걸음을 내딛어야 된다. 하지만 마지막으로 너무 먼 미래의 가치를 당겨와서 지금 주가에 반영해 놓은 기업이라고 한다면 매출과 영업이익이 늘어나는 건 맞아요. 하지만 너무 먼 미래의 가치를 이미 선반영한 기업이라면 주의가 필요하다라는 말씀으로 4월 증시 전망 그리고 5월, 6월 어떻게 대응할지 정리해봤습니다. 알겠습니다. 사실 많은 분들이 좀 잊고 계시는 게 포트폴리오를 짜는 것 자체도 전략 하나인데 내가 너무 잘 갈 거라고 믿어 의심치 않는 종목을 한 번에 풀로 매수를 하거나 아니면은 좀 종목을 고르는 데 있어서 이렇게 업종별로 나누지 않고 전략
않고 종목을 사고 보니까 뭐 반도체만 다 담겼다든지 건설주만 다 담겼다든지 이런 경우도 있거든요. 4월장 수익을 제대로 누리기 위해서는 여러분들 포트폴리오별 전략이 좀 필요하다 말씀을 드리면서 반도체, 스마트폰 그리고 친환경과 관련된 이야기들, 건설주 이야기들도 쭉 해주셨는데 여러 가지 종목들이 있습니다만 뭐 위원님께서 특히나 4월 포트폴리오를 구성하는 데 있어서 눈여겨보고 계시는 섹터가 있다면 좀 궁금한데 최근 이제 4.7 보궐선거를 앞두고 건설주들이 굉장히 핫했잖아요. 앞으로 이 건설주 같은 경우는 쭉 갈 수 있을지가 궁금한데 개인적으로는 어떻게 보시나요? 오늘 장 후반에도 장 마감 후에도 건설 업종에 대한 긍정적인 이슈들, 뉴스들이 많이 보도되고 있는데요. 네. 18년도, 19년도 수주가 저점이었습니다. 18년도 신규 주택 분양 물량이 가장 저점이었고요. 그 이후에 증가해서 19년도, 20년도 그리고 올해까지도 18년부터 21년까지 주택 기준으로 분양 물량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고 현대건설을 예를 들어본다라고 한다면 적어도 20% 이상 2만 호 정도 건설을 하던 기업이 3만 2천 호까지도 올라가고 현대 엔지니어링만을 봤을 때는 8천 호 주택 분양하던 기업이 2만 호까지도 분양 목표를 세워놨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봤을 때에는 건설 부분에 있어서도 굉장히 핫한 한 해가 될 수 있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네. 하지만 그간 1월부터 조금 상승을 한 종목들이 있어요. 뭐 GS건설도 그렇고요. 여러 대형 건설사, 5개 건설사라고 하죠. 그 기업들 중에서 아직까지 많이 오르지 않은 기업들 위주로 한번 보셔도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접근을 하시더라도 일부 조정을 이용해서 추세 하단에서 접근하려는 노력을 하신다면 건설주 대응 전략은 추세 우상향은 맞으나 가격적인 우위를 가지고 매수를 하셔야 되기 때문에 네. 고점에서 매수하시는 것만 조금 주의하시면 기다렸다가 매수를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최근에 이제 정치 이야기와 더불어서 건설주가 굉장히 핫한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렸으니까 여러분들 참고 부탁드립니다. 자, 그렇다면 두 번째 이슈로 좀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장이 이렇게 슬슬 달궈지고 있는 가운데 LG와 SK가 서로 으르렁대고 있죠. 사실 이 이슈는 저희 프로그램 통해서도 지속적으로 다루었긴 한데 좀 더 자세한 내용을 살펴보면 LG 에너지솔루션이 SK이노베이션을 상대로 제기한 배터리 특허권 침해 사건과 관련해서 미국 국제무역위원회죠. ITC가 예비 결정해서 SK이노베이션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저희 배트맨 시청자분들이라면 저번에는 LG가 이겼다고 했는데 그건 무슨 내용일까라고 생각하실 것 같은데요. LG는 이 이야기를 좀 뒤로 돌려서 생각을 해보면 2019년에 LG가 먼저 배터리 분리막과 관련해서 SK한테 소송을 제기를 했습니다. 영업 비밀 침해와 관련해서는 LG 쪽의 주장을 받아들였었는데 이번에는 다른 거죠. 문제는 좀 더 자세하게 살펴보면 뭐 여러 가지 부분에서 유효성이 인정되는 부분도 있고 인정이 안 되는 부분도 있어서 많은 투자자분들이 대체 그래서 누가 이겼다는 거야 라고 궁금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중요한 건 ITC가 오는 8월 2일 예정된 최종 결정에 앞서서 이번 예비 결정을 내린 건데 이 결과가 쉽게 바뀌지 않아서 SK 쪽으로 승기가 좀 많이 기울었다라는 이야기가 돌고 있으면서 오늘 주가가 많이 올랐잖아요. 근데 이게 뭔데 이렇게 두 양 기업이 으르렁 되는지 그리고 미국의 입장에서는 그냥 사이좋게 지내서 미국에서 많은 일자리를 창출해주면 좋은데 미국에서 굳이 이걸 나서서 누군가의 손을 들어줘야 되는 건지 궁금하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위원님? 지금 이 이야기를 2019년 4월 미국의 ITC 제소 이전으로 더 거슬러 올라가 보면 네. 2014년 대법원 최종 판결 전에 양사가 소를 취하한 국내 판결이 나온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 LG화학이 SK이노베이션을 상대로 분리막 등 특허 침해 소송을 제기를 했지만 1, 2심에 있어서 연달아 패소를 했고 2014년 대법원 최종 판결이 나오기 직전 양사가 소를 취하하면서 부재소 합의라는 것을 했습니다. 10년간 이와 관련한 소송을 제기하지 않겠다라는 부재소 합의를 맺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 ITC로 간 부분에 있어서는 특허 독립과 그리고 속지주의를 들어서 지금 2019년 4월 LG가 SK에 제소를 한 부분 영업 비밀 침해가 있어서 여기에서는 최종 판결을 통해서 10년간 미국으로 수입
판매 금지가 떨어진 부분이고요. 이에 맞서서 2019년 9월 SK가 LG의 특허권 침해에 대한 부분 소를 제기하고요. 곧이어서 동일하게 LG도 SK의 특허권 침해 제소를 합니다. 이제 원래는 3월 말경 나왔어야 되는데 2주 연장이 돼서 4월 2일경 예비 판결이 나오지 않을까라는 얘기를 하고 있었는데 전격적으로 31일 현지 시간으로 결정서가 나왔습니다. 특허권 침해에 대해서 SK이노베이션의 손을 들어준 건데요. 특허권 침해는 아니다라는 이야기를 좀 해줬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에 있어서 LG가 1승, SK가 1승 이렇게 좀 보는 시각도 있지만 사실 LG 입장에서는 우리의 기술력을 빼앗겼다. 거기에 상응하는 보상을 받기를 원한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SK이노베이션 같은 경우에는 이사회 의장도 나서서 미국에 가서 바이든 대통령에게 거부권 행사에 대한 강력 요청과 조지아주에서 건설 중인 공장에 대해서 우리는 이제 10년간 미국 진출 못한다, 판매 못한다 하면 사업을 접어야 됩니다라고 강수를 좀 두 부분도 있었습니다. 네. 그리고 조지아주 상원, 하원 의원들까지도 합의를 요청하고 그리고 또는 바이든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를 요청하는 서한을 쓰기도 했다라는 보도들이 굉장히 많이 나왔습니다. 제가 3월 18일 출연에서도 2차 전지 섹터를 다뤘는데요. 그때도 동일한 말씀을 드렸습니다. 앞으로 친환경과 2차 전지 그리고 배터리 관련된 부분은 전 세계 모든 국가와 기업들이 이 방향으로 가겠다라고 대세를 꺾을 수 없는 방향이기 때문에 LG가 됐든 SK가 됐든 삼성 SDI가 되었든 이 구간은 아직까지 끝난 섹터가 아닙니다라는 말씀을 드렸고요. 그래서 바라기는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또 바라기는 LG 에너지 솔루션도 그렇고요. SK 이노베이션도 그렇고 양사가 그리고 양사의 모든 주주들이 그나마 고개를 끄덕일 수 있을 만한 솔로몬과 같은 어느 정도의 합의점, 지혜로운 합의점이 조금 나왔으면 좋겠다. 한시 빨리 좀 나왔으면 좋겠다라는 부분인데 8월 2일 전에 일단은 4월 11일경 바이든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는지 안 하는지의 하나의 변곡점이 나올 수 있고요. 그 이후에 양사가 2014년 국내 대법원에서 판결이 나기 전에 소를 취하했던 것처럼 뭔가 대승적인 결론이 나지는 않을까라는 기대감도 있습니다. 하지만 코로나 팬데믹 국면에서도 전기차 시장 10% 이상씩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고요. 바이든 대통령의 당선으로 친환경에 대한 드라이브는 더욱 강하게 걸리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2차 전지 K배터리죠. 배터리 3사, 그리고 설비와 라인 증설하는 업체들, 그리고 소재와 부품 관련된 업체들 모두 앞으로 전망이 밝을 것입니다라는 이야기를 주구장창 강조를 또 드리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LG화학도, SK이노베이션도, 삼성 SDI 주주분들도 일단락 되어가는 부분 그리고 조정이 받을 만큼 받았다라는 그런 부분으로 조금 보실 수 있는데요. 네. 기술적 분석이라고 해서 차트의 흐름을 한번 보면 SK이노베이션 차트입니다. 그리고 차트 추세 하단을 이렇게 그려보면 현재 가장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해서 저점인 구간과 이 정도의 저점을 3월 말 정도의 저점을 한번 이렇게 동그라미를 치고 그리고 나서 파란색 선을 그으면 서로 맞닿아 있는 모습들이 보이시고요. 그 중간중간에도 마찬가지로 이 추세선을 이탈했다가 다시 상승해주는 그런 흐름들이 좀 보입니다. 그래서 제가 두 개의 빨간색 동그라미를 겹쳐놓은 구간이 추세 하단에서 매수할 수 있는 포인트가 된다라는 그런 부분으로 한번 읽어주셨으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LG화학도 마찬가지로 LG에너지솔루션의 물적 분할 이슈가 있었을 때 당시도 이 추세를 깨뜨리지는 않았다라는 부분으로 한번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추세상 최근의 저점과 코로나 팬데믹 정도의 저점, 이 추세를 맞닿아서 올라가고 있는 모습들이 나오는데 다시 한번 LG화학도 오지 않을 것 같았던 이 추세 저점에 맞닿아 있고 일부는 밑으로 내려가 있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여러 국제 경쟁사들이 그리고 테슬라나 폭스바겐이나 배터리 내재화에 대한 이야기들이 지속적으로 나오고는 있지만
이런 말씀을 또 드렸습니다. 폭스바겐 파워데이 이후에 네. 우리나라 LG화학 같은 경우 20년 정도의 업력을 가지고서도 안정성과 기술력 그리고 연비, 효율과 배터리의 안정성 이런 두 개의 토끼를 모두 다 잡기 위해서 어마어마한 연구 개발을 하고 있는데 업력 약 5, 6년 된 기업들이 우리 배터리 내재화하겠습니다라는 목표는 내세울 수 있지만 그 부분에 있어서 주주들이 그리고 시장에서 너무 겁먹지 않아도 될 이슈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또 들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네. 일부 이렇게 추세선을 그어놓고 본다면 이 구간이 올까라는 생각을 하고서 기다릴 수도 있는 섹터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기다림이 어렵다라고 하면 ETF 펀드를 말씀을 드렸었어요. 신재생에너지, 2차전지, 풍력도 마찬가지고요. 그런 쪽으로 봤을 때에 이 저점, 차트상 저위험 구간인가를 꼭 한번 테스트하셔서 매매를 진행해 보셨으면 좋겠고요. 뭐 길게 말씀드릴 것도 없을 것 같습니다. 2차 전지 신재생 에너지 관련된 친환경 섹터는 추세 저점에서 잡을 수만 있으면 잡아도 되는 구간이다. 아직까지는 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좀 전에 서두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 네. 먼 미래의 가치를 너무 주가에 선반영한 기업을 분별하는 눈은 실질적으로 회사의 매출과 그다음에 캐펙스 투자에 대한 부분까지도 조금 디테일하게 보셔야 되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괜찮다라는 이러한 시장의 대세 흐름을 조금 따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조정이 나올 때는 많이 오른 종목에 있어서 조정이 깊게 나오는 모습이기 때문에 이러한 구간들에 있어서 주의를 하셔야 된다. 그렇기 때문에 추세 하단에서 꼭 들어가는 게 꼭 필요하고 주의하셔야 된다라는 말씀을 거듭 강조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이 이슈 때문에 SK가 이겼다라는 이야기 때문에 주가가 10% 이상 급등한 모습을 보여주기도 해서 기술적인 분석으로도 말씀을 드렸고 이슈적으로도 좀 자세하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사실 이 반도체와 관련돼서 업계분들이 아니면 특허권과 영업비밀이 뭐가 다른지 이것조차도 좀 헷갈릴 수 있을 것 같은데 저희 허반석 위원님께서 자세하게 좀 설명을 드렸고요. 그러면 이 이슈를 좀 주의 깊게 보고 계시는 분들 그리고 반도체로 시장의 의제가 좀 넘어오면서 이 이슈가 더 부각된 것도 있잖아요, 위원님. 시나리오가 총 3개라고 이제 설명이 되고 있는데 만약에 바이든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경우 이 ITC에서 판결된 게 모두 무효화된다. 이런 시나리오가 또 하나 있고 바이든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 안 할 경우에는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SK이노베이션이 정말 미국 사업을 철수해야 되는 그런 최악의 상황이 있을 수도 있고 또 제일 좋은 건 양사가 합의를 해서 좋은 결말을 맞이하는 것도 있을 것 같은데 이 3가지 시나리오에 대해서 다 각자 좀 다르게 대응을 해야 되는 건지 아니면 뭐 국내 배터리 3사에 대해서 이제 계속 투자를 하고 계시는 투자자분들은 어디에 좀 비중을 두고 준비를 해야 되는 걸까요? 제가 개인적으로 말씀드리기는 네. 서두에 아직까지는 친환경, 재생에너지, 2차 전지, 배터리 모두 다 괜찮습니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것은 동일하고요. 하지만 SK이노베이션과 LG에너지솔루션, LG에너지솔루션과 SK이노베이션의 이 ITC 소송건에 있어서는 어느 부분으로 예측을 하더라도 틀릴 수도 있고 맞을 수도 있지만 국내 기업의 기업 문화, 뭐 재벌이라고 표현을 해야 될까요? 좋아하는 단어는 아니지만요. 국내 경영진들 그리고 오너 일가들의 특성상 합의를 하는 쪽으로 기울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합의에 있어서 서로 양보하기에는 너무 이른 시점이었다라는 거죠. 이번에 4월 2일 날 나올 것으로 예상되었던 예비 판결이 지금 특허권 침해에 대한 부분, 네. 이 카드까지 본 이후에 합의가 될 수도 있고 아니면 열흘밖에 남지 않은 바이든 대통령의 거부권을 지금에서는 SK가 기다리고 싶다. 모습으로 읽혀질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하나 카드가 오픈됨에 따라서 합의의 시점도 조금 늦춰지고 양사 간의 합의 금액도 달라지겠지만 2014년 대법원 판결 부재소 합의를 한 부분이죠. 10년간 동일한 내용으로 서로 소를 제기하지 않겠다라고 합의를 했던 것처럼 이번 사안에 대해서도 일부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을까. 2014 선례를 봤을 때에는 네. 저는 합의에 대해서 조금 더 무게를 두고 있는 관점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너무 깊은 조정에 겁을 내셨다.
라는 구간은 일부 지났다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저도 양사가 좀 합의를 잘 해서 투자자분들이 이런 이슈로 좀 걱정을 하지 않으시기를 바라는 마음을 담아서 두 번째 이슈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희는 그러면 종목 이야기죠. 마켓 트렌드 시간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잠시만요. 네, 확실히 시장의 물결이 좀 바뀌고 있는 것이 느껴집니다. 오늘장에서도 여러 가지 종목들이 움직였지만 이제 좀 반도체와 관련된 실적 관련된 종목들이 기재개를 피고 있는 거 아닌가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걸 보면 확실히 날씨도 시장 흐름도 좀 바뀌고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 위원님, 오늘 움직인 업종 중에서는 어디를 좀 눈여겨보셨나요? 집중적으로 말씀드릴 섹터는 반도체 섹터입니다. 네. 반도체 섹터인데 그 외에도 한 번씩은 읊어드려야 되는 부분이죠. 암호화폐에 대한 부분, 두나무 기준으로요. 그리고 백신 여건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정보와 보안 섹터가 있었고요. 그리고 여전히 제가 테마성 장세에서 실적 장세로 4월은 보시자라고 말씀드렸듯이 정치 테마주에 대한 움직임이 굉장히 강했습니다. 하지만 오늘 살펴볼 부분은 반도체 섹터인데요. 강한 외인들의 수급이 반도체 업종으로 집중이 됐고요. 그 중에서도 SK하이닉스와 삼성전자로 쏠림이 굉장히 강했습니다. 네, 많이 담더라고요. 네, 그래서 코스피 기준으로 외인들의 순매수 비중 중에 97%에 육박할 정도의 외인들의 수급 쏠림이 이 두 기업에 어마어마하게 쏠렸습니다. 인텔의 반도체 팹 증설, 파운드리 시장 재진출 소식도 있었고요. 그리고 바이든 대통령의 인프라 투자 계획 중에서 최대 수혜가 반도체다라는 이야기도 있었고요. 인프라 투자 중에 500억 달러, 우리 돈으로 약 56조 원 정도 규모죠. 미국 내의 반도체 산업 육성에 지원한다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중국 또한 마찬가지로 이 반도체 굴기에 힘을 내고 있는 그런 모습인데요. 막대한 자금을 미국에서 그리고 중국에서 글로벌 G2 국가들이 반도체에 목숨을 걸었다라고 보아도 이상하지 않은 모습입니다. 전 세계적으로 반도체 공급 불안한 모습들이 있습니다. 자동차에 들어가는 반도체 늘어나고 있고요. 여러 전자기기에 들어가는 반도체가 늘어나고 있다 보니 이러한 수급 불안까지도 코로나와 함께 찾아온 모습입니다. 이렇게 봤을 때 글로벌 반도체 생산되는 양 중에 미국이 그 생산 비중을 차지하던 것이 90년 기준으로는 37%에 육박했습니다. 하지만 지난해 12%까지 줄어든 모습입니다. 소비는 미국에서 50% 이상을 하고 있는데 생산은 3분의 1가량으로 급격하게 쪼그라든 모습입니다. 그래서 바이든 대통령이 지난주에 이런 이야기를 했죠. 달리는 말에 아주 질 좋은 편자를 달아줘야 되는데 그 편자를 고정할 못이 바로 반도체다. 그러면 아무리 말이 좋아도 아무리 편자가 좋아도 고정할 수 있는 편자가 없으면 무용지물 아니냐라고 해서 반도체 업황에 대한 조사를 진행하라는 행정명령에 서명을 했고 이 행정명령은 약 60일 동안 미국 내 반도체 산업에 대한 면밀한 조사 이후에 보고서가 백악관으로 제출이 되면 그 보고서를 바탕으로 막대한 자금이죠. 500억 달러 규모의 인프라 투자가 이제 하나하나 진행된다라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지난주에도 삼성전자가 글로벌 세계 반도체 생산 비중이 TSMC 바로 다음이지만 네. 비중으로는 굉장히 차이가 나죠. 한 4배, 4배 정도 차이가 나죠. 그렇기 때문에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에는 일종의 경종을 울릴 만한 일이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하지만 우리 국가나 삼성전자, SK하이닉스에 너무 안 좋은 일인가라는 생각보다도 어떻게 보면 반도체, 장비, 소재, 부품, 후공정, 기술력이 있는 우리나라의 중소, 중견 기업들에 있어서는 오히려 기회의 장이 열릴 수 있다라는 그런 부분으로 보면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삼성전자와 인텔, 파운드리 경쟁에 있어서 수혜되는 기업들, 원익그룹주 말씀을 드렸고요. 그중에서도 원익 QNC, 원익 IPS, 또 ISC나 그리고 코미코 이러한 기업들까지도 좀 보신다면 워낙 급등해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관심 종목에 일단 넣어두시고 이 반도체 슈퍼사이클이라고 하는 부분 쉽게 끊길 부분은 절대 아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저위험 구간, 추세 하단부에서 마찬가지로 접근할 수 있는 그러한 기회를 노릴 종목으로 한번 관심 종목에 넣어놓고 꾸준히 관찰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장 움직인 업종 중에서 반도체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또 오늘 장중에 나왔던 이야기가 TSMC 관련해서 공장 화재가 사건이 좀 있어서 반도체 대란이 좀 더 심화될 것이다라는 이야기가 있는데 이런 이슈 때문에 우리 국내 반도체 업체들한테 좀 이게 호재로 작용할 가능성은 있을까요, 의원님? 네, 그 뉴스가 장중에 이제 화재라고 나와서 네. 일부 이제 피해가 있을 것이다라는 이야기가 나왔었는데 조금 더 뉴스가 그 이후에 후속 보도가 나오는 것 보니까 화재 경보가 잘못 울렸다라는 보도가 또 이어지는 부분도 있었어요. 네. 그래서 국내 증시 같은 경우에는 애플카 이슈도 그렇고요. 그리고 애플 아이폰 관련된 부분들도 있어서 너무 이슈에 올라가는, 상승하는, 급등하는 부분에 있어서 쉽게 올라탔다가는 금방 사그라들 불씨로 작용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기본적인 기본기를 가지고 기업을 보시고 매수를 하셔야 소중한 자산을 그나마 지킬 수 있다라는 부분으로 꼭 말씀을 드리고 싶기 때문에 네. 너무 고점에 있는 종목들을 쉽사리 뉴스에 따라갔다가는 낭패를 볼 수 있다. 꼭 주의해 주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장중에 나왔던 이슈까지 반도체 이야기를 해주셔서 녹여내서 여쭈어봤습니다. 자, 그렇다면 내일장 움직일 업종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은데 전문가님 내일장 어디를 보는 게 좋을까요? 내일장은 직전에 말씀드렸던 건설 업종을 한 번 더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종목을 매수하기까지 탑다운 방식으로 보시자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건설 업종 특히 주택 부문으로 좀 집중을 해 주셨으면 좋을 것 같고요. 정부 주택 공급 활성화 대책 이미 나왔고요. 그리고 건설주의 동력은 주택 공급인데 그 주택 분양 물량에 대해서는 건설사의 2, 3년 뒤 실적에 반영이 되기 때문에 현재 분양 물량, 특히 주택 분양 물량이 얼마만큼 진행되고 있는가를 한번 꾸준하게 트래킹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스갯소리로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현대 로템을 말씀드릴 때에 저기에 수소 충전소 들어오는구나 라고 할 때까지 현대 로템은 한번 진득하니 가져가 보시는 전략을 말씀드리려고 왔고요. 그리고 건설주 같은 경우에는 여기에 이편한 세상이 들어오는구나. 여기에 힐스테이트가 들어오는구나. 여기에 캐슬이 들어오는구나. 이러한 부분들을 다니시면서 여기에도 이게 들어오는구나. 그리고 조금 더 리포트를 찾아보실 여력이 되신다면 건설주 전문적으로 리포트를 하나하나 챙겨보시면 이미 상반기 이제 1분기가 지났잖아요. 그러면 올해 현재 기준 또는 2월 말 기준 각각 건설사별로 분양 목표가 있으면 분양 목표 예정인 세대수가 있으면 얼마만큼 그 목표를 달성했는가. 어디는 10%, 어디는 8%, 어디는 9%, 어디는 0%. 이러한 리포트들 꾸준히 트래킹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꾸준히 챙기면서 관심 종목에 넣어놨던 데에서 차트상 저위험 구간인가 추세선 하나 그려놓고 기다리셨다가 추세선에 맞닿았던가 아니면 수급상 추세선을 이탈했던가 그런 모습들이 나오면 매수할 수 있는 1년 동안 꾸준히 보시고 22년, 23년까지도 어떻게 보면 증가할 수 있는 섹터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으로 꼭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서울 수도권 정비사업, 정비사업이면 재개발, 재건축이죠. 이런 부분 늘어나고 있고요. 그래서 현대건설, 대우건설, GS건설, DLENC, HDC, 현대산업까지도 한번 관심 종목에 넣어놓으시고 차트상 저위험 구간에서 꼭 한번 챙겨보실 만한 기업들이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저희는 지금 주식 프로그램이지만 시대를 막론하고 부동산 이슈는 정말 전 국민이 모두가 지켜보고 있는 이슈이기도 하죠. 최근에 좀 더 핫해진 이유도 있지만 건설과 관련된 경기가 좋아질 것으로 예상이 되면서 건설주들 관심 종목에 담아두시고 꼭 미래까지 볼만하다 말씀을 드렸으니까 여러분들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노란톡 열어두고 있겠습니다. 서울경제TV 배트맨 검색하시고 들어오시거나 QR코드 통해서 입장 가능하니까 지금 바로 이용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럼 저희는 마지막 코너죠. 베스트 스탁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잠시만요. 네, 베스트 스탁 시간으로 돌아왔습니다. 사실 이번 주는 저희 배트
이제 마무리를 하는 주간이기 때문에 저희 위원님들과 함께 지금까지 소개가 됐던 종목들을 하나둘씩 살펴보는 시간을 가져볼 텐데요. 저희 허반석 위원님께서도 저희 프로그램 계속 나오면서 정말 알짜배기 같은 좋은 종목들 소개를 많이 해드렸는데 어떤 종목들 있었는지 날짜별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에게 계속 좀 퀴즈를 냈었죠. 플러스 알파를 가지고 있는 기업에 대해서 여쭤봤던 게 기억이 나는데 1월 초에는 이제 삼성펄프, 신세계, GS, 그리고 DLENC, 더존비즈온 이렇게까지 말씀을 드렸고요. 2월에 넘어와서는 세경하이테크, 옵트론텍 같은 종목들, 그리고 CJ제일제당, 엠플러스, 신한지주 같은 종목들까지 설명을 드렸습니다. 정말 여러 가지 종목을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 중에서도 좀 리뷰가 필요하거나 플러스로 더 하고 싶으신 말씀 있는 종목들이 있을 거예요. 전문가님, 어느 종목부터 먼저 볼까요? 신세계를 말씀을 드릴 건데요. 네, 알겠습니다. 신세계 플러스 알파는 어떻게 되시죠? 제가 깜빡하고 있었네요. 커피숍 아닙니까? 네, 신세계 이마트는 네. 스타벅스 커피 코리아의 지분 50%를 갖고 있었죠. 기억날 것 같아요. 신세계 네. 뭐였죠? 신세계는 맞네요. 네. 신세계는 SSG닷컴의 지분을 가지고 있고요. 네. 그리고 삼성생명 지분도 약 400만 주 이상 가지고 있는 모습이죠. 그래서 신세계를 제가 언제 말씀을 드렸는가가 포인트가 좀 될 것 같습니다. 네. 1월 14일 제가 베스트 트레이딩맨 이 시간 1월 14일 목요일에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어느 누구는 지금 이제 소비 회복, 경기 회복을 준비할 때다. 그래서 백화점 업종을 좀 보자라고 말씀을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네. 1월 14일 날 허반석은 신세계를 말씀드렸다. 그리고 그 이전 두세 달 전에 이마트를 말씀을 드렸다. 이런 부분을 보면 제가 노란톡 오픈방에서 미리미리 준비하는 모멘텀 투자 레터라는 어구를 사용을 하고 있는데요. 그렇게 보면 신세계를 3월 달에는 매도를 하거나 되돌림 자리가 나올 수 있었던 것들이 1월 14일 베스트 스탁을 보고 매수를 하셨던 분들이라면 지금 이 구간에 매수를 하셔서 오히려 추가 매수를 할 기회를 잡은 이후에 3월 9일 고점 정도에는 일부 되돌림이 나올 수도 있다라는 그런 시그널들. 왜냐하면 일부 전고점 영역과 맞닿아 있는 구간들도 있고 주식이라는 것이 상승과 하락 등락이 있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들, 그리고 한 번 더 출렁였을 때는 야구단 인수에 대한 부분들도 지출이 너무 큰 것 아니냐라는 이슈들이 있었기 때문에 앞으로도 마찬가지로 너무 고점에서 사시는 것들을 조금만 조심하신다면 수익을 충분히 내실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제가 허반석의 모멘텀 체크리스트라고 하면 차트상 저위험 구간인가, 숫자상 매출액과 영업이익이 늘어나는가, 그리고 모멘텀, 미래 먹거리로 굳이 꼽을 만한 가시적 모멘텀이 있는가에 대한 부분들 말씀드리고 있으니까요. 그 부분으로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마트의 플러스 알파는 스타벅스 커피 코리아의 지분이었고요. 네. 그리고 신세계의 플러스 알파는 언택트 대장이죠. 이커머스, SSG닷컴. 그 이후에 이제 네이버와 신세계 인터내셔널 사이에 지분 교환이 있었고요. 그러면 SSG닷컴에서 네이버 페이가 되거나 네이버 쇼핑에서 SSG.com 물건들을 볼 수 있거나 이러한 시너지들이 대기업들 중심으로 일어나고 있는 것도 제가 오픈 방송이나 공개 방송에서도 말씀을 드렸던 양극화의 시작일 수도 있다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또 기회가 되면 지속적으로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리고 두 번째로 종목을 한번 보면 근데 위원님, GS는 왜 안 물어보시나요? 저 기억이 나는데. GS요. 네. 네, GS의 플러스 알파는 뭐죠? 네, 정유 스테이션입니다. 맞나요? 네. 복합 충전 스테이션. 네, 네. 뭐 이 정도 되겠죠? GS 칼텍스니까요. 네. 정확하셨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두 번째 기업은 이제 더존비즈원입니다. 네. 더존비즈원 하면 이제 클라우드 그리고 회계 프로그램 관련된 부분이었죠. 그래서 4분기부터 비대면 그리고 정부의 바우처 사업에 수혜가 된다라고 좀 말씀을 드려왔고요. 더존비즈원도 마찬가지로 차트상 저위험 구간인가라는 부분으로 처음 접근을 했습니다. 2월 4일이면요. 2월 4일을 세로선으로 그어보면 이 정도 되는데요. 이 정도 구간이 차트상 저위험 구간이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 그리고 최근 조금 흘러내리는 모습입니다. 하지만 아직까지 수급적인 측면에 있어서는 연기금이 조금 빠져나가는 부분이지만 그 이전까지는 굉장히 순매수가
누적되어 있었다라는 구간이라서 일부 이렇게 매출액과 영업이익이 증가하는지 재차 확인이 된 다음에는 일부 이탈을 했다면 그새 다시 한번 머지않은 시간에 이 추세선 위로 올라올 수 있는 여력이 있는 기업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많이 그간 올랐습니다. 6만 원 언저리에서부터 시작을 한다면 12만 원 언저리까지 왔기 때문에 2배 이상의 수익률이죠. 상승률이었고 다시 한번 횡보 구간을 지난 이후에는 재차 상승을 할 수 있는 어떻게 보면 오늘 다시 한번 추천을 드려도 소개를 드려도 무방한 기업이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네. 말씀을 드렸듯이 숫자상 매출액과 영업이익이 늘어나는가를 확인해 보시면 매출액은 20년도에도 16% 증가했고요. 올해도 16% 증가하고요. 22년도는 10% 증가하는데 영업이익 측면에 있어서는 20년도에는 14% 증가했습니다. 하지만 21년도에 올해는 23% 증가한다라는 그런 부분, 당기 순이익은 오히려 25% 이상까지 증가한다라고 보여지고 있기 때문에 차트상 저위험 구간인가 확인을 했고요. 그런데 추세를 이탈했다. 그러면 이 추세 이탈 라인에서 회복을 할 수 있는가에 대한 포인트는 영업이익과 매출액이 증가하는가를 보셨을 때에 오히려 굉장히 매력적인 위치에 있다라고 좀 보여지기 때문에 오늘 한번 다시 리뷰를 위해서 도전비존 한번 말씀을 드렸고요. 네. 세 번째 종목으로는 옵트론텍입니다. 네. 옵트론텍을 말씀드릴 때에 삼성전기 그리고 LG이노텍, 자화전자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세 기업의 공통점은 폴디드 줌 카메라죠. 요즘 스마트폰 기능이 어떻게 좋아지냐면 접는 스마트폰, 폴더블 폰으로 가고 있고요. 모든 휴대폰의 스마트폰의 카메라가 적게는 3개부터 많게는 5, 6개까지 들어가는 모습들이거든요. 그러면 그 카메라가 폴디드, 접혀야 된다는 거거든요. 접히는 기술을 가지고 있는 우리나라가 삼성전기, 자화전자, 그리고 LG이노텍에서 폴디드 줌 카메라 모듈을 생산합니다. 그럼 왜 그 기업보다 옵트론텍을 베스트 스탁으로 선정을 했는가를 말씀드리면 이 모든 세 기업 다 옵트론텍에서 프리즘 부품을 납품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폴디드 줌 카메라 대장주가 삼성전기냐, 자화전자냐, LG이노텍이냐, 옵트론텍이냐라는 이야기가 오고 가고 있을 때에도 마찬가지로 첫 번째 차트상 저위험 구간입니다. 허반석의 모멘텀 체크리스트 첫 번째 차트상 저위험 구간인가. 다시 순서대로 시청자분들이 좀 그리기 편하게 하면요. 가장 저렴한 구간에 동그라미 치시고요. 최근에 있었던 가장 낮은 구간을 동그라미를 쳐보십시오. 그리고 이 두 라인을 이렇게 연결해 보십시오. 연결한 이후에 그 가운데에 이 추세선상 바닥 확인들에서 상승이 나왔다라고 하면 이 추세가 유지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추세가 유지되고 있고 아직 꺾이지 않았다면 두 번째, 이 기업의 영업이익과 매출액이 좋아지는가. 20년도까지는 매출액 마이너스 성장률, 영업이익 마이너스 성장률이었습니다. 왜냐?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해서 스마트폰 관련된 업계가 다 쪼그라들었습니다. 하지만 올해부터 500% 이상의 영업이익 증가율이 보여지고 있다라고 하면 첫 번째, 차트상 저위험 구간인가? 오케이. 두 번째, 숫자상 매출액과 영업이익이 증가하는가? 네. 오케이. 세 번째, 미래를 이끌 가시적 모멘텀은 무엇인가? 말씀드렸죠. 폴디드 줌 카메라에 프리즘 다 납품을 하고 있고 또 하나는 자동차의 카메라 렌즈 그리고 자동차 라이더 부품의 렌즈를 납품하는 것을 옵트론텍은 미래 성장 동력으로 삼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스마트폰은 삼성전자나 중국의 오포, 그리고 자동차는 테슬라, 폭스바겐, 벤츠에 이미 납품을 한 실적이 있다라고 보시면 제가 이제 베스트 트레이딩맨 애정하는 코너에서 네. 꼭 시청자님들이 기억해 주셨으면 하는 것 1번, 차트상 저위험 구간인가? 2번, 숫자상 매출액과 영업이익이 증가하는가? 3번, 모멘텀, 가시적 모멘텀 미래 먹거리가 무엇인가? 이 세 가지는 꼭 얻어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렇게 지금까지 설명을 드렸던 여러 가지 종목 중에 꼭 짚어봐야 될 종목들 오늘 종합 리뷰로 함께 해봤습니다. 여러분들 노란톡 활짝 열어두고 기다리고 있을 테니까요. 서울경제TV 배트맨 검색하시고 들어오시거나 QR코드 통해서 입장 가능하니까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렇게 허반석 위원님과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까 1시간이 금방 지나간 것 같습니다. 오늘도 이렇게 늘 그래왔듯이 여러분들을 위해서 알찬 내용 준비해 주신 위원님께 감사 인사드리겠습니다. 위원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또 본 방송에서 제공해 드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일 뿐 해당 주식의 가치나 수익률을 보장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또 서울경제TV는 자본시장 통합법을 준수하고 있죠. 1:1 투자 상담과 유사 수신행위 등 모든 불법사항을 엄중하게 금지하고 있다는 말씀까지 전해드리면서 저는 잠시 쉬었다가 심야상담소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